최근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표상 물 수치는 저물가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물가 진단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지표상 소비자 물가 수준은 어떤가요? 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0%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표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 연속 1%대에 이어서 이제는 0%대까지 내려올 만큼 저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표상 물가 수준이 낮은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표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큰데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가격들은 각각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도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물가는 유가 하락 영향이 크다면서 국제 유가 등 공급 여건은 양호한 수급 여건으로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물가 흐름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 추세를 근거로 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물가 상황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제외하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1.7%였는데요. 디플레이션 위험을 인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에 나선 유럽의 1.7%와 같은 수준이고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1.9%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표상 물가는 낮아도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소비자들의 불만이자 문제점인데요. 네네. 지표상 물가 수준은 낮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통 구조를 바로 잡아서 유가 하락 영향 등이 제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제 정부도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물가 정책 방향도 체감 물가 낮추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예컨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나 항공, 유료 할증료 등은 가격 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게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물가 하락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채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하락을 소비 확대로 이끌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